신사구 고1 국어 8과 국어의 변천입니다. 일단 언어는 변한다라는 게 그 언어의 역사성이죠. 언어의 역사성. 형태도 변하고 의미도 변합니다. 형태와 의미가 다 변한다. 그래서 지금의 국어도 그러한 변화의 결과이다. 국어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고대 국어로부터 현대 국어에까지 변천하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훈민정음 창제 이전 시기의 국어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자료는 많이 남아있지 않다. 다행히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에는 한글로 기록된 문헌들이 많이 남아있어 국어의 과거 모습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는 훈민정음이 창제된 때인 후기 중세 국어의 특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현대 국어와 비교하여 국어가 겪은 변천의 과정을 알아보도록 한다. 일단 그 중세 국어는 고려 건국부터 임진왜란까지가 중세 국어입니다. 임진왜란. 자, 가운데 껴있는 게 훈민정음 창제가 껴있겠지요. 그래서 훈민정음 창제를 기점으로 해서 전기 중세국어, 그 다음에 후기 중세국어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국어 형태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를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자 이런 얘기였고, 일단 이 글의 어떤 전개 방식을 본다면 일단 현대 국어와 비교하는 게 나오잖아요. 비교. 현대 국어와 중세 국어를 비교하는 거니까 비교 대조 이런 게 이제 첫 번째 어떤 전개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보면은 음운과 그리고 표기, 자, 그리고 어휘, 그리고 그 뒷장에 문법이 또 있습니다. 문법. 자, 그러면은 이 글의 전개 방식은 두 번째 분류라고 볼 수 있어요. 분류. 그래가지고 국어의 어떤 변천을 음운의 변천과 표기상의 변천과 어휘상의 변천 이렇게 분류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 대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분류적인 접근 이렇게 전개 방식을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문법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음운 표기상의 차이점. 자, 음운 표기, 그 다음에 어휘, 그리고 문법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모든 그 고전 문법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음운, 표기, 어휘, 그리고 문법. 자, 일단 그럼 처음에 우리가 음운을 갖다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자, 음운을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이론 설명을 좀 한다면, 자, 음운이라고 하는 것은, 음운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 분화의 기능을 합니다. 의미 분화의 기능. 어쨌든 여러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의미 분화의 기능을 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말과 발이 있습니다. 말과 발. 그러면 요 둘의 의미 차이는 무엇 때문에 생긴다? 바로 미음과 비읍 때문이죠. 바로 자음 때문에 의미 분화가 생긴다. 자, 또 하나. 말과 물. 그러면 얘는 의미가 왜 달라진다? 바로 다 똑같은데 뭐 아하고 우 때문에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아하고 우 때문에 의미가 달라진다. 모음 때문에 달라진다. 자, 또 있습니다. 말을 짧게 발음할 때하고 말을 길게 발음할 때 말이 달라집니다. 이게. 그래서 짧은 말은 우리가 타는 말이고 긴 말은 우리가 말하는 거
이거 이제 speak 말하는 거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과 말 이거는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세 국어에도 기본적으로 이게 다 깔려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자음과 모음은 보세요. 미음과 아와 그리고 리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둘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분절 음운이라고 하는 겁니다. 분절 음운. 다른 말로 음소. 자, 여기에 비해서 소리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나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 비분절 음운. 다른 말로 운소라고 하는 거죠. 운소. 그래서 우리가 음소와 운소를 합쳐서 음, 운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교과서로 돌아와서 음, 음운상의 차이점을 이야기할 때 여기에는 자음과 모음과 어떤 길이와 연관되는 그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들, 변화들 이거를 좀 잘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중세 국어의 자음 체계를 보면 처음은 뭡니까? 자음입니다. 자음. 자음 체계를 보면 예사소리 기역, 된소리 쌍기역, 거센소리 요거는 키읔 이렇게 삼중체계 세 계열이 확립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중세국어 전에는 이 중에 뭐가 없었다? 된소리가 없었다. 예사소리와 거센소리만 있었다. 요 세 가지 알겠죠? 예사소리 하나 더 예를 들었다면 디귿. 자, 된소리는 쌍디귿. 그 다음에 거센소리는 티읕. 요런 거. 이렇게 삼중체계. 그래서 첫 번째는 자음이 세 계열이 확립되었다. 자, 요거고. 자, 그리고 현대 국어와는 달리 자음에 순경은 비읍과 그리고 뭐가 있었다? 반치음이 있었다. 순경은 비읍과 반치음이 있었다. 그래서 그냥 번호를 매겨 봅시다. 그래서 현대 국어 음운 체계에 있지 않은 순경은 비읍과 반침이라는 게 있었다. 자, 그리고 뜻, 쌀, 꿀 등에서와 같이 뭐가 있었다? 어두 자음군이 존재했다. 자, 이렇게가 다 1, 2, 3번이 자음에 대한 거죠. 자음. 1, 2, 3번이 자음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 어두 자음군이라는 건 뭐냐면은 말에 머리에 아까 그 말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보세요. 말할 때 미음은 초성, 아는 중성, 리을은 종성입니다. 초성과 중성과 종성이라고 하는데 자, 두라고 하는 건 당연히 뭐를 이야기하는 거다. 요거는 초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초성. 초성에 자음이 군으로 2개 이상이 쓰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두에 자음이 2개 이상이 쓰인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 아까 앞에서 배운 된소리 있죠? 쌍디귿이나 쌍기역 같은 된소리는 자음이 2개가 아니라 하나로 처리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다. 그래서 서로 다른 자음이 2개 이상이 나오는 게 바로 어두 자음군이다. 그래서 앞에 보는 것처럼 뜻, 쌀, 꿀에서 우리가 여기 위에서 다 확인할 수가 있죠. 사실 받침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자음군이 쓰이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어두의 초성에 2개, 3개의 자음이 쓰이는 경우는 현대 국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중세 국어의 모음에는 아래아가 있었다. 그래서 이 아래아라는 것도 역시 현대 국어에는 쓰이지 않는 아래아가 있었다. 자, 그리고 단모음, 애하고 애가 이중 모음으로 발음되었다.
자, 이중모음, 단모음과 이중모음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복잡하니까 나중에 뭐 문법 시간에 배우더라도, 일단 단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발음을 할 때 입술의 모양과 그 다음에 혀의 위치가 고정되어서 발음이 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10개가 있죠, 10개. 자, 현대국어 단모음에는 당연히 애하고 애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중세국어 때는 이 두 가지는 뭐로 발음했다? 이중모음으로 발음했다.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거는 혀와 혀나 또는 그 입술이 움직이면서 발음이 되는 것을 갖다가 이중모음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모음조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모음조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모음조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일단 4번, 5번, 6번 같은 경우에는 4번, 5번, 6번 같은 경우에는 모음에 대한 거죠. 모음. 응? 4번, 5번, 6번은 모음에 대한 건데 자, 여기서 우리는 또 잠깐 공부를 합시다. 자, 이걸 다 지우고 다 지우고 자, 모음 조화라고 하는 거는 모음이 서로 어울린다는 거겠죠. 조화니까 모음이 어울린다. 자, 그러면은 모음 조화라고 하는 게 지금 현대 국어에도 모음 조화는 남아 있다는 거예요. 현대 국어에도 모음 조화는 남아 있다. 자, 바로 뭐냐면은 양성 모음이 있고 음성 모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성 모음에는 아와 오가 있고 음성 모음에는 어와 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현대 국어 잘 보세요. 잡다, 잡다. 그러면 아니까 이거는 뒤에다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떤 그 어미를 붙일 때 잡아, 아를 붙이는 거죠. 자, 종이를 접다라고 할 때 접은 어로 끝났으니까 이거 어는 음성 모음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뭘 붙여? 어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잡아, 접어. 왜 아가 붙고 왜 어가 붙느냐? 이게 기본적으로 모음 조화인 겁니다. 자, 퐁당퐁당, 퐁당퐁당. 퐁 다음에는 당이 오는 거죠. 그 다음에 퐁당퐁당. 퐁 다음에는 덩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하고 아가 작고 발랄한 느낌을 주는 양성 모음이고 우하고 어는 좀 크고 약간 좀 어, 음, 음, 엄숙한 느낌?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주는 게 바로 음성 모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국어에도 모음 조화는 있는데 중세 국어에는 모음 조화가 되게 잘 지켜졌다.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지켜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럼 그 이유는 뭐냐면은 모음 조화가 왜 잘 지켜졌냐? 바로 어, 아래아 때문이에요. 아까 그 모음에 아래아가 있었잖아요. 아래아가 있었는데 그 아래아가 바로 여기에 양성모음에 해당하는 겁니다. 양성모음. 그러면 이 양성모음에 또 대한 음성모음 의가 있고 그래서 의하고 아래아가 이렇게 대응이 되고 오하고 우가 대응이 되고 그 다음에 아하고 어가 대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모음자를 잘 지켰느냐? 어, 우리가 이제 뭐 옛날에 수업 시간에 내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 청산별국에 보면은 청산애라고 이렇게 돼 있죠. 청산애, 청산애.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나한테 오타를 발견했다고 교과서에도 오타가 있다고 날뛰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건 오타가 아닙니다. 중세국어 때는 모음 조화가 좀 철저하게 지켜졌기 때문에 자, 청자를 보시면 안 되고 바로 뒤에 조사가 붙는 애 앞에 있는 산자를 보셔야 됩니다. 산자. 이 산자는 지금 뭐야? 양성 모음이죠. 자, 양성 모음이기 때문에 이 뒤에 나오는 그 부사격 조사 같은 경우에도 아, 양성 모음에다가 이를 붙여서 이런 애 형태를 띠게 되는 겁니다. 이게 모음 조화죠. 만약에 청산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청성이라는 데가 있다 가정을 해봐. 청성. 그러면 성이라고 하는 거는 애니까 이거는 음성 모음이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뭐를 붙였겠다? 당연히
이렇게 애를 붙였겠죠. 왜 안 써지는 거야? 애. 이렇게 붙였겠죠. 청성, 애. 자, 이거는 불사격 조사고, 만약에, 우리가 그 뭐냐, 목적격 조사를 붙인다. 그러면 청산 다음에는 그, 을을 갖다가, 그러면, 펜, 빨간색. 청산되면은 목적격 조사가 이렇게 아래아가 붙는 겁니다. 청산할. 자, 그러면 여기에는 목적격 조사가 얘가 붙었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또 여기 뭐가 있었어? 뭐 관연격 조사 같은 경우에도 뭐뭐의라고 할 때 우리는 의를 쓰지만 요때 그 양성모음 뒤에는 의를 또 이렇게 썼던 거죠. 음성모음 뒤에는 이렇게 썼어. 자, 그래서 그 중세국어 때는 이렇게 위에 보셔. 어간과 어미, 어간과 어미의 연결에 모음 조화를 지켰고, 얘가 어간이고, 잡이 어간이고, 얘를 어미라고 하죠. 자, 그거뿐만 아니라 체언과 청산이라는 명사 체언과 뒤에 붙는 뭐 조사, 어? 이런 경우에도 모음조화를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 그 다음에 이런 어떤 퐁당퐁당 같은 의성어 의태는 말할 필요도 없겠다. 그래서 그 모음조화가 좀 철저하게 지키던 시대, 그 시대를 잠깐 봤습니다. 자, 다시 교과서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다 지워졌는데, 이게 왜 다 지워진 거야? 자, 우리 아까 몇 번까지 했습니까? 음, 그 모음조화까지 했습니다. 모음조화까지. 그래서 모음조화가 몇 번이었어? 모음조화가 6번이었어요. 모음조화가 6번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음조화 6번, 그 다음에 애와 애 단모음, 그 다음에 아래아 이렇게 4번과 5번과 6번이다. 뭐에 대한 얘기다? 다 모음에 대한 이야기다. 이게 모음에 대한 이야기다. 자, 그러면 자음했고 그 다음에 모음을 했죠. 자, 의문이라고 하는 거는 자음을 했고 그 다음에 모음을 했습니다. 자, 현대 국어에는 자음과 모음과 길이가 있었죠. 아까 길이. 자, 그런데 중세 국어에는 길이가 아니라 다른 게 있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은 자, 비분절 음은 나오죠. 이 비분절 음문에 바로 뭐가 있었다? 음의 높낮이가 있던 겁니다. 현대 국어에는 길이가 있다면 이 당시에는 뭐가 있었다? 높낮이가 있었다. 자, 그래서 높은 음 우리가 이제 상성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높은 음이 거성이구나, 거성. 죄송합니다. 거성.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음이 상성. 그 다음에 낮은 음을 갖다가 우리가 보통 평성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낮은 음, 올라가는 음, 그 다음에 높은 음. 자, 이런 높낮이가 있었고, 그걸 갖다 우리가 성조라고 하는 겁니다. 성조. 그러니까 어, 현대 국어에 길이가 있었다면 그 중세 국어에는 뭐가 있었다? 성조가 있었다. 그래서 이 성조가 지금 현대 국어에서 길이로 변한 것 같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성조를 갖다가 방점을 찍어서 각 글자 왼쪽에다가 방점을 찍어서 표시했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자음 체계, 자음 체계, 자, 그리고 크게 1번, 모음 체계, 모음 2번, 그 다음에 비분절 음문 3번.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의문의 어떤 그런 차이점, 특징을 현대 국어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뭐가 있습니까? 표기가 있네요. 표기. 자, 표기까지만 할 텐데 이 시간은 자, 이 시기에는 받침이 있는 체언이나 어간의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어미가 결합할 때 자,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이어적기를 하였다. 이어적기를 하였다. 어떻게 본다면 중세 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나왔네요.
중세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모음조하고 이어적기입니다.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제가 이런 걸 많이 보여드리겠지만 모음조하고 이어적기만 알아도 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어적기라고 하는 거는 그냥 어떻게 한다?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것이다. 자, 받침 있는 체언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구름. 그 다음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붙는 거죠. 플러스 이. 자, 초성에 동그라미가 붙으면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빈자리입니다. 요거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 음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름이 할 때 요것을 갖다가 우리가 표기하면은 현대 국어는 요 상태로 표기하겠지만 중세 때는 구름이 이런 식으로 표기했다는 거죠. 구름이. 이게 무슨 적기? 이게 바로 이어적기, 이어적기. 자, 잡아라는 말이 있다면 잡아, 잡, 이게 어간, 잡다, 잡다에서 잡이 어간. 자, 여기다가 모음을 시작하는 아라고 하는 어미를 붙였어. 잡아, 잡아. 이렇게 쓰지, 우리는. 자, 그렇지만 중세 때는 어떻게 썼을 거다? 잡아. 이렇게 썼겠다. 자, 그래서 요게 바로, 이어적기 하는 예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밑에 또 친절하게 예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보신다면은, 사슴이, 자, 미음이 어떻게 돼?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사삼이, 그 다음에 깊은이라고 할 때도 깊은 요 피읍이 위로 올라가죠. 그래가지고 깊은 이런 식으로 이어잡기를 했다. 자, 현대 국어에는 사슴이 깊은 이렇게 사슴이와 깊은과 같이 어떻게 적었다? 현대 국어는 끊어적기를 했다. 끊어적기. 자, 끊어적기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분철이라고 한다. 자, 이어적기는 뭐라고 한다? 이어적기는 연철, 여기 있네. 이어적기는 뭐라고 한다? 연철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어적기하고 끊어적기를 구분하시고요. 자, 두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이어적기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자, 받침에 뭐가 쓰였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옛, 이응까지. 자, 요 이응을 잘 보신다면 요 이응이 꼬다리가 있는 이응이에요. 그래가지고 받침에 쓰일 때는 꼬다리가 있는 이응을 쓰였다. 그리고 이렇게 8개. 8개만 받침으로 썼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어잡기하고 이 팔종성이라고 하는데 받침의 팔종성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의 특징을 이렇게 종합해 본다면은 중세국어 때는 소리대로 적는 거를 더 선호했구나. 소리대로 적는 것을 선호했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를 통해 당시에는 음절 말에서 이 8개 자음이 발음되었음을 추정할 수가 있다. 자, 현대 국어에는 음절 말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7개 자음이 발음된다. 자, 7개가 발음되는데 중세 국어에는 8개가 발음이 됐다. 자, 그런데 그 차이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떤 차이가 있더라? 여기에는 디귿만 있는데 현대 국어에는 디귿만 있는데 자, 중세 국어에는 디귿과 시옷이 있더라. 시옷이 있더라. 자, 그렇다면은 이 시옷과 디귿과 시옷의 발음은 아마 어땠을까? 발음은 달랐다. 발음이 달랐다라고 우리가 추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팔종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적기가 있고 그 다음에 받침으로 딱 8개만 썼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현대 국어의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이제 부억을 쓸 때 부억이라고 이제 키읔을 쓰잖아요. 키읔. 그러면은 만약에 중세 국어라면 어떻게 썼을까? 부억, 기억으로 썼을 것이다. 라는 거죠. 부억, 기억 이렇게. 키읔은 기억으로. 자, 꽃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뭘로 쓴다 지금? 이렇게 치읓으로 쓴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중세구에 꽃을 썼다면 이 치읓이 아니라 뭐다? 시옷을 썼을 것이다. 그래서 요런 게 바로 팔종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기법 두 가지 기억하세요. 이어적기, 다른 말로 연철, 그리고 두 번째
팔종성법 이렇게 두 가지 종성법이죠. 종성법. 요 두 가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운과 표기상의 차이점을 한번 알아봤습니다.